최근 독일 정부가 키파라고 불리는 모자를 공공장소에서 쓰지 말라고 했다가 또다시 이틀 만에 온 국민이 키파를 착용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키파가 뭐고 또 독일 정부는 왜 이 모자를 두고 쓰지 말라고 했다가 또다시 쓰라고 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 독일 현지를 직접 연결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쾰른대 박사과정 강성훈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파가 사실 좀 낯선데요.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키파는 유대교 신자들이 머리에 쓰는 동그란 모양의 모자를 말합니다. 네. 독일 유대교 중앙회 설명에 따르면 키파는 신이 인간 위에 있음을 상징하는데요. 즉 하늘에 있는 신에게 경외심을 표시하기 위해 모자로 머리를 가린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유대교 신자들은 이 키파를 남자들만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전통적으로는 종일 써야 됐었는데 요즘은 식사나 기도할 때만 쓴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독일 내 유대인들의 비중이 실제로 얼마나 되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 키파를 쓰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인구가 8,300만 명이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유대교 신자는 약 9만 8천 명 정도로 전체의 0.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통계는 종교가 유대교인 사람들의 숫자만 나타내고 이른바 유대계라고 말하는 인종 집단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독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국적자는 여기에 더해서 13,000명 정도가 되고요. 키파 착용자에 대한 통계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제가 독일에서 약 10년 정도 살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 키파를 독일에서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주변에 봐도 그렇게 키파를 쓴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독일 정부 산하 반유대주의 대응 담당관인 펠릭스 클라인 위원장이 공공장소에서 키파 착용을 자제해달라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건 왜 그랬던 건가요? 저 지난 토요일인 5월 25일에 클라인 위원장이 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지만 나는 유대인들에게 독일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키파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정말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클라인 위원장은 최근 독일에서 극우파의 혐오 범죄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또 일부 무슬림들 또한 반유대주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부터 독일에서 키파를 착용했다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의 맥락은 독일에서 키파를 착용하면 쉽게 유대인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파 착용을 하면 위험하니까 착용을 자제해달라라고 위원장이 발언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독일 사회 안팎으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독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거센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요제프 슈스터 독일 유대교 중앙회장과 독일의 유력 정치인들이 클라인 위원장을 비난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이 혐오 범죄 피해 우려 때문에 키파를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항복이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주의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의 동맹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한다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처드 그리넬 주 독일 미국 대사 역시 키파를 써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라면서 클라인 위원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럼 독일 현지 언론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단적인 예로요. 독일 최대의 일간지인 빌트지가 5월 27일에 아예 그대로 오려내서 키파를 만들 수 있는 도안을 신문 제1면에 실었고 네. 또 이 같은 지면에 키파는 독일의 일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밤 온라인판 빌트지에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과 다른 고위 정치인들 또 유명 가수
영화 감독 등이 빌트지의 도안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 키파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클라인 위원장이 다시 말을 바꾼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을 바꿨나요? 예, 클라인 위원장은 발언 이틀 만인 지난 27일 월요일에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사회를 흔들어 깨우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한 말이었다라면서 의도를 해명했습니다. 네. 이 클라인 위원장도 방금 말씀드린 이 빌트지의 종이 키파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알쿠즈의 날 시위가 예정된 6월 1일 모든 독일 시민들에게 키파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쿠즈는 아랍어로 예루살렘을 뜻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언젠가 수립될 팔레스타인 독립국의 수도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알쿠즈의 날 시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배에 반대하는 연례 시위인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 성동도 이뤄져서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 집회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클라인 위원장이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발언을 정정하고 난 뒤에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까? 클라인 위원장은 발언을 철회한 게 아니고 의도를 해명한 것이라서 썩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독일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도 우리도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키파 대신 야구 모자를 쓰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독일 클라인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이 독일 내에 극우주의, 반유대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사례를 그냥 별일이 아니야라고 단순히 넘길 수만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 자체가 문제고요. 그렇죠. 독일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단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재작년부터 독일 학교에서 유대계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에 타겟이 된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반유대주의적 폭력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극우 세력의 약진, 반유대주의의 바람, 지금 유럽 내부 전체에서 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다룬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이 독일 내에서는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예, 독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요, 반유대주의 범죄 증가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구 구조상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어서 기억하는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국제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홀로코스트 범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 때문에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면서 독일에서 이에 대한 반대 집회가 많이 열렸고요. 이런 시위에서 이스라엘 국가뿐 아니라 유대인 사회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번지는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란 제재나 국제사회가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이런 일련의 사례들이 국제정치적 이슈를 이용해서 반유대주의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변명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극우파는 홀로코스트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자는 그런 기억의 문화 운동을 꾸준히 비난해왔습니다. 이런 극우파의 선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네트워크나 사람들 사이에서만 번졌다면 최근에는 이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극우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층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이렇게 독일 내에서 반유대주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지난 17일 반이스라엘 운동인 BDS 캠페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BDS는 불매, 투자 철회, 처벌의 약자인데요. 이스라엘이 분쟁 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인 포로를 돌려보내는 등 행동에 나설 때까지 이스라엘 상품을 불매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네. 근데 독일 연방의회의 결의안은 BDS 운동의 논거와 방식은 반유대주의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예술가들을 보이콧하자, 이스라엘 상품을 구매하지 말자라고 그런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가 나돌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은 독일 역사에 가장 잔인했던 장면을 회상하게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 결의안에는 현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등 독일 주요 정당이 모두 참여했지만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독일 정부는 지난해 반유대주의 문제를 총괄하는 반유대주의 위원직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펠릭스 클라인 위원장입니다. 네. 또 이번 사건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단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만으로는 독일 사회의 반유대주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 독일의 호른바흐 기업이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를 제작해서 논란이 일었었고, 당시에 이 강성훈 씨께서 비판 운동을 주도하시면서 관련 인터뷰를 저희랑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먼저 독일 광고위원회가 4월 15일에 이 광고에 대해서 인종차별주의적이며 성차별적이다라는 의견을 내서 기업 측이 광고를 조기 중단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독일을 제외하고 호른바흐 네덜란드 지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 광고가 전면 공개되어 있고요. 네덜란드 광고위원회가 재심의를 하겠다고 알려온 상태입니다. 네. 또 이 캠페인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아시아인들에게 존엄을이라는 그룹과 아시아 여성연대가 결성되어서 앞으로도 독일 내 아시아인 차별과 아시아 여성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네.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캠페인을 주도하신 입장에서는 좀 뿌듯하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굉장히 유의미한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돼서 그 점이 가장 기쁘고요. 네. 또 그전에는 아무래도 언어나 아니면 국적을 중심으로 아시아인 단체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아시아인과 아시아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기 시작해서 그 점이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 현지에 계신 강성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